며느라, 네, 어머니? 어제 나한테 한 말 기억나니? 네? 아, 어제요. 진짜 저희 집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그래서 시어머니를 영하의 날씨의 거리로 내몰 수 있다고 생각했니? 어머니, 그건? 아, 지금 삐지셨구나? 귀여우셔라 나이 들면 애가 타진다더니. 겨우 그거 가지고 삐지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사정이 있었다고. 무슨 사정? 내가 우리 집에 올 때는 사정 봐주던가? 연락도 없이 들이닥치고 냉장고 뒤지고 물건 가져가고. 그건 다 괜찮고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불편하다고? 어머니, 저는 그냥 편하게 지내려고 그런 건데. 편하게? 누구한테 편한데? 너희한테만 편한 거 아니니?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제서야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전 더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제부터 규칙을 정하려고 해.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리고 전 제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저희 말 한마디가 며느리를 경악하게 했죠. 이게 뭐예요? 안 돼요. 이럴 수는 없다고요. 아들 덕호가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꺼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 있었어요. 67살의 제게 아들 하나는 그야말로 전부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사실 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답니다. 평소와 달리 깔끔하게 차려입고 제 집을 찾아온 덕호의 모습에서요. 지은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드디어 프로포즈를 했는데 승낙을 받았어요. 아들 덕호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죠. 지은이라. 몇 번 통화하면서 이름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보진 못했어요. 그저 아들이 가끔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는 분 이라고만 말해줬었죠. 어머니, 사실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덕호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뭔지를요. 신혼집 때문에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실 어머니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들이 결혼하면 멀리 가버릴까봐 걱정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과 거리를 두고 살고 싶어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제 집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라니. 거기? 아이고, 거기 좋지. 신축에다가 학군도 좋고 시장도 가깝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덕호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갚을게요. 그렇게 시작된 신혼집 마련 과정은 순조로웠어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 계약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죠. 사실 전 미용실을 하면서 덕호의 결혼 자금을 따로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이런 날이 올 걸 알았던 것처럼요. 그러고 보니 지은이를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나네요. 덕호가 약속된 날짜보다 하루 먼저 지은이를 데리고 왔었어요. 어머니, 제가 지은이에요. 항상 이것저것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이는 첫인상부터 참 밝았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하는 모습이 무척 깜찍해 보였죠. 덕호의 눈에서는 연신 하트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고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전 혼자 웃음을 머금고 있었어요. 우리 덕호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결혼식 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만난 지은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으니 더욱 예뻐 보였죠. 아들 부부가 신혼집으로 이사하고 나서부터 며느리는 부쩍 자주 저희 집에 들렀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죠? 하며 찾아왔죠. 그렇게 제 집에 들러서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어머니, 오늘 있었던 일 좀 들어주세요. 오늘요, 제가? 며느리 지은이의 수다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즐거웠어요. 젊은 사람들의 회사 생활 이야기도 재미있었고, 때로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도 들려주며 서로 웃곤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이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 뭐 해 드세요? 저희도 같이 먹어도 될까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 생각이 났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일부러 맛있는 반찬을 더 많이 준비해두곤 했답니다. 김치도 새로 담그면 제일 먼저 맛보라고 덕호네 집으로 보냈고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은 뭐든 다 맛있어요. 진짜 우리 엄마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은이의 이런 말 한마디에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점점 더 자주 찾아오는 며느리가 대견하고 기특했죠. 아들도 퇴근 후에 종종 들러 저녁을 먹고 가곤 했어요. 어머니, 내일은 고등어구이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점심에 집 앞에서 고등어구이 냄새가 나더니 하루 종일 생각나서요. 이렇게 찾아오는 게 일상이 되면서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방문이 점점 더 잦아졌고, 때로는 아예 연락도 없이 들이닥치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저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그만큼 편하게 생각한다는 뜻이겠지 싶었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쯤 되면 어김없이 울리는 초인종 소리. 어머니, 저 왔어요. 하며 들어오는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당당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문득 던진 한마디가 제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니, 우리 집이 너무 지저분해졌는데 어머니가 한번 와서 정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시작으로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전 별 생각 없이 수락했어요. 그때 전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땐 며느리의 응석처럼 들렸나 봐요. 그래, 내일 한번 가볼게. 다음 날 덕호네 집에 가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결혼한 지 채 3개월도 안 됐는데 집안이 완전히 난장판이었어요.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속옷과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죠. 어머니,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요. 화장실 청소도 부탁드려요. 지은이는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지만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한숨을 삼키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꼬박 3시간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했답니다. 지은이는 그동안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가끔 어머니, 여기도요. 여기도 더러워요.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할 뿐. 그렇게 시작된 청소 도우미 생활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주말마다 덕호네 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제 몫이 된 거죠. 어머니, 오늘은 이불도 빨아주세요. 그리고 베란다 창문도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은이는 마치 가정부에게 지시하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도와주세요라고 하던 말투가 어느새 해주세요로 바뀌어 있었죠.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미용실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자 지은이가 불퉁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시면 곤란한데. 전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청소할 시간이 없거든요?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말하는 투였어요. 그래도 전 참았죠. 젊은 애들이 바쁘니까 하고 넘어갔어요. 어느 날은 제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니 계시죠? 어머, 깜짝이야.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에이, 무슨 연락까지요? 어차피 이 시간에 항상 집에 계시잖아요. 지은이는 제 집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김치통을 꺼냈어요. 어머니, 김치 좀 가져갈게요. 우리 집 거는 다 떨어졌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김치통을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날 저녁에는 아들 덕호까지 데리고 와서는 어머니, 오늘 저녁 메뉴 뭐예요? 하하. 엄마, 지은이가 오늘 밥하기 싫다 해서요. 며느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마치 자기 집처럼요. 그래도 아들이 오니 기분이 좋아져서 저녁을 차려줬죠. 하지만 식사가 끝나자마자 어머니,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라고 말하고 설거지도 놔둔 채 쌩하고 가버리더군요.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식모가 돼 있는 것 같았어요. 참다 못해 아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덕호야, 지은이한테 말 좀 해줘. 아무리 그래도 부려먹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런데 덕호의 대답이 더 황당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가깝게 지내려고 그러는 건데.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들마저 이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지은이는 이제 아예 제 집을 자기 집처럼 여기기 시작했죠.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제 옷장을 뒤지면서 어머니, 이 가방 제가 들고 나가도 돼요? 라고 하질 않나. 제 화장품을 마음대로 써버리질 않나. 하루는 제가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는데 지은이가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친구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어. 아이고, 그러시면 곤란한데. 전 오늘 어머니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친구분들한테 다음에 보자고 하시면 안 될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제 일정을 마음대로 바꾸라니.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아들네 집에 가보고 싶다고 했더니 어머니, 지금은 곤란해요.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다음에 오세요. 어머니가 오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이처럼 제가 아들 집에 방문할 수 있을 때는 집안일 해줄 때 말고는 없었죠. 정말 서러웠어요. 며느리는 제 집엔 수시로 드나들면서 정작 제가 그 집에 가려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막는 거예요. 유일하게 환영받는 건 청소하러 갈 때뿐. 그러다 얼마 전에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도 추운 날이었어요. 한겨울 폭설이 내리는 데다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서 창밖을 보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죠.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서 TV를 보며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놀라 문을 열어보니 또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추운데 저녁 같이 먹어요. 치킨 시켜주세요.
아이고,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에이, 어머니 또 그러세요. 저희 사이에 무슨 연락이 필요해요. 지은이는 마치 자기 집 소파에 앉는 것처럼 편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TV 채널도 마음대로 돌리고 냉장고에서 콜라도 꺼내 마시더라고요. 어머니, 오늘은 반찬 뭐 해두셨어요? 치킨만 먹기는 좀 심심한데. 밥도 조금 더 먹으려고요. 저는 한숨을 삼키며 김치와 몇 가지 밑반찬을 내놓았죠. 지은이는 마치 식당에서 주문하듯 이것저것을 더 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총각김치도 주세요. 아, 어제 담그신 오이 피클도 있죠?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지은이는 떠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치킨뼈와 음료수 캔은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은 채로요. 지은아, 이제 들어가 봐. 많이 늦었다. 며느리는 가면서도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내일 퇴근하고 또 올게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네요. 그렇게 며느리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갑자기 광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캄캄해졌어요.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난방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어머, 이게 웬일이래. 바깥은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고 실내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겨울 밤에 난방이 끊기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특히 제 나이에는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덕호야,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 났어. 지금 너무 추운데. 어머니, 지금 AS는 안 될 텐데. 폭설이기도 하고 주말이라 기사님들도 못 나오실 거예요. 그럼 내가 잠깐만이라도 너희 집에 가도 될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덕호가 말했어요. 지금은 좀. 지은이한테 물어볼게요. 전화가 끊기고 10분쯤 지나서야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건 덕호가 아닌 지은이었죠.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저희 집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요. 손님을 맞을 상황이 아니에요. 손님이라니. 너 편할 때는 가족이라더니? 그리고 저희도 좀 쉬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오시면 저희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지은아, 잠깐이면 돼. 보일러 고쳐질 때까지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집안은 점점 더 추워졌죠. 혼자 있는 게 무서워질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이불을 두껍게 덮고 누웠지만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렇게 찾아오지 말라는 며느리 말에도 불구하고 너무 추운 나머지 아들 집에 찾아갔는데 며느리는 저를 문 앞에서 들여보내주지도 않지 뭐예요. 어머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세요. 그래도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 안 되는 건 안 돼요. 저도 제 사정이 있는 건데. 어머니만 생각하는 건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동안 전 왜 이렇게 참아왔던 걸까요?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하면서 다 받아주고 이해하려 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다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추위도 추웠지만 마음이 더 시렸거든요. 창밖에 눈보라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안 되겠어. 이놈 자식들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다. 다음 날 아침 기사님이 오셔서 보일러를 고쳐주셨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어떻게 밤을 보냈는지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날 저녁에도 며느리는 제 집에 들이닥쳤어요. 어머니, 저녁 뭐 해 드세요? 저 배고파서 왔어요. 그 순간 전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지은아, 네, 어머니? 어제 나한테 한 말 기억나니? 지은이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아, 어제요. 죄송해요, 어머니. 진짜 저희 집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그래서 시어머니를 영하의 날씨의 거리로 내몰 수 있다고 생각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는 분노 때문이었죠. 어머니, 그건? 아, 지금 삐지셨구나? 귀여우셔라 나이 들면 애가 타진다더니 겨우 그거 가지고 삐지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사정이 있었다고. 무슨 사정? 내가 우리 집에 올 때는 사정 봐주던가? 연락도 없이 들이닥치고 냉장고 뒤지고 물건 가져가고 그건 다 괜찮고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불편하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편하게 지내려고 그런 건데. 편하게? 누구한테 편한데? 너희한테만 편한 거 아니니?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제서야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전더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제부터 규칙을 정하려고 해.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리고 전 제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밤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적은 내용이었죠. 이게 뭐예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효도 계약서야. 지은이는 잠시 그 종이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농담이에요? 너무 웃기시네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걸 써야 하는데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웃기다고? 그래, 너한테는 다 웃기지? 내 집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냉장고 뒤지고 반찬 가져가고 청소시키고 그러다가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문전박대하고 이게 다 웃긴 일이야?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저희가 그렇게 막 한 것도 아닌데. 막 하지 않았다고. 어제 그 추운 날 나를 거리로 내몰았잖아. 지은아, 너는 필요할 때만 가족이지? 시어머니가 얼어 죽든 말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죠. 어머니, 그만 애기하세요. 어제 좀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몇 번 애기해야 돼요. 피곤? 내가 우리 집에 올 때는 내가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물어본 적이 있어? 밥 달라고 할 때는? 청소해 달라고 할 때는?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잘 모셨다고. 잘 모셨다고. 하하. 그래, 너희한테 필요할 때만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찾아오는 게 잘 모시는 거야. 내가 무슨 너희 가정부라도 돼? 그때 마침 아들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덕후야, 마침 잘 왔다. 너도 잘 들어. 이제부터 규칙이 필요해.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규칙이요?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 둘 다 잘 들어. 내가 너희 집 계약금을 내줬지? 그건 선물이었어. 하지만 선물에도 조건이 있는 법이야. 어머니,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협박하시게요. 며느리 지은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덕호가 나서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변호사를 찾아갈 거야. 너희 집 문제로. 어머니,
그걸 가지고 협박하시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너무한 게 뭐가 있지? 내 집은 너희 집처럼 드나들면서 정작 너희 집은 남의 집 취급하는 게 너무한 거 아닐까? 내가 늙어서 바보 같아 보여?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서 있었죠. 이제 선택해.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어 갈지 아니면 말끝을 흐렸지만 제 눈빛은 단호했어요.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저는 그저 시어머니랑 편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그랬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 신혼집도 사주시고 그러셨으니까? 저는 당연히, 아, 그래서 내가 너희 가정부가 된 거야? 그게 당연했다고. 어머니는 왜 이렇게 치사하게 구셔? 돈 주셨다고 저희를 이렇게 협박하시게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주지 말지를 말던가 어휴. 지은아! 그만해! 아들이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집에 자주 가고 밥도 얻어먹고 청소도 부탁드리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다른 집은 다 그렇게 산다던데요. 시어머니 집에 가서 반찬도 얻어가고 빨래도 부탁하고. 그래, 다른 집 시어머니들도 다 이용만 당하나 보구나.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이용당하고 살지 않을 거다. 어머니. 저기, 아들 덕호가 나섰어요. 저희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갑자기 계약서까지 쓰자고 하시면 갑자기라고? 이게 언제부터 쌓였는지 너희는 모르는 거니? 내가 뭐 너희 가정부야? 그러다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문전박대하고. 이게 말이 되니? 아니, 그래도 이렇게 가족끼리 계약서로 묶어놓으시면 그럼 나보고 이대로 살라는 거니? 아이고야. 더는 안 돼.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제는 규칙이 필요해. 어머니, 저는 절대로 이런 계약서에 서명 안 할 거예요. 며느리가 발을 구르며 소리쳤어요. 그래? 마음대로 하거라. 그럼 내일 당장 변호사 만나러 가야겠네. 너희 집 문제로.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덕호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내 아내가 서명을 안 하겠다는데 어떡하겠니? 그동안 너희한테 준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거 다 법적으로 해결해야겠어.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덕호를 쳐다봤고 아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여기 봐. 제가 계약서를 들어보였어요. 이건 그냥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자는 거야. 연락도 없이 들락날락거리지 말고 서로 예의 지키면서 지내자는 거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래도 어머니! 이건 좀! 아들이 말을 흐렸어요. 안 되겠다. 말이 안 통하는구나. 내일 아침 첫 차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겠어. 저는 일어서서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알았어요. 쓸게요.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면 쓰죠, 뭐. 지은이는 울분을 토하듯 계약서를 낚아채 서명을 하고는 덕호에게 던지듯 건넸어요. 덕호도 한숨을 쉬며 서명을 했죠. 이제 됐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됐잖아요. 며느리는 울면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아들 덕호는 멍한 표정으로 아내를 쫓아나갔고요. 효도 계약서를 쓴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덕호네 부부는 제 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눈물 섞인 분노와 덕호의 난처한 표정이 자꾸 떠올라 저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죠.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난 저녁.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문을 열어보니 덕호가 서 있더라고요. 양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부추전과 막걸리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미리 연락도 없이 왔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덕호의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효도 계약서에 썼던 첫 번째 항목이 떠올랐거든요. 방문 시 사전 연락하기. 그래. 들어오너라. 덕호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앉았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들어와 텔레비전부터 켜는 게 아니라 손님처럼 조심스레 앉아있는 모습이 새삼스러웠죠. 어머니, 지은이가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요즘 많이 생각했나 봐요. 사실,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덕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지은이가 찾아왔어요. 미리 문자로 연락을 하고서요. 어머니, 제가 너무 버릇없었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많이 잘못했더라고요. 어머니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정작 어머니께는 죄송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덕호네 부부와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더는 불쑥 찾아오는 일도 없었고, 무엇을 부탁할 때도 미리 물어보고 조심스럽게 해왔죠. 특히 지은이는 제 집에 올 때마다 꼭 손을 써서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제가 처음으로 김치를 담가봤어요. 맛이 어떤지 봐주세요. 서툴지만 정성 들인 김치 맛이 어찌나 기특하던지.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효도 계약서 덕분이었을까요? 이제는 제가 덕호네 집에 갈 때도 전과 다르게 대해줬어요. 더는 지저분해서 안 된다. 불편하다. 는 말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면 어떠세요? 제가 요리를 배워서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며느리의 이런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제 집에서 밥을 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대접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요즘은 가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해요. 그때 효도 계약서를 꺼내든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요. 때로는 관계가 잠시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저희 정말 효도하면서 살게요. 지은이가 언젠가 한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어요. 효도는 계약으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계약이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아 행복하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효도 계약서를 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지만 너무한 처사였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